아, 너 맨날 이야기책만 읽냐? 이 책도 좀 읽어봐. 이 책이 뭘까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안달을 하시는 걸까요?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스캔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이 이야기책만 보는 거 걱정스러워 하시죠. 왜냐, 지식책도 읽어야 되는데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교과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불수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인지 아시죠? 바로 국어 과목이거든요. 근데 국어 과목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5년 동안 제일 많이 틀리는 문항을, 50문항을 골라서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나 봤대요. 그랬더니 문학에서 2문제, 문법에서 9문제, 그리고 비문학에서 39문제나 틀렸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에서 80% 이상이 비문학이라는 거죠. 그걸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아이들 지식책, 비문학을 읽으려고 하는지 알겠다. 그죠? 근데 이렇게 지식책이 필요하다는 거 다 느끼시긴 하지만 아이들은 읽을까 안 읽을까요?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야기책처럼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구조랑 완전 다르거든요. 또 다른 읽기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 지식책에는 인과관계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담겨있다고요? 인과관계. 그래서 개념도 알아야 되죠. 그죠? 원인, 과정, 결과도 알아야 되죠. 이걸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을 하는 배경 지식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단선, 그리고 시험 볼 때 맨날 벼락치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능에서 국어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아이가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금방 밝혀지진 않아요. 어떤 책을 읽으면 어머님들은 대부분 책을 읽는구나 하고 안심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쏙 빠진 건 지식책이에요. 근데 저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문학, 비문학을 같이 다루잖아요.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 학원을 끊는 애도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세요. 그래도 엄마가 이 두꺼운 책을 언제 읽어주나요? 그리고 일단 속이 터지는 거죠. 분명히 자기 학년에 적합한 책을 선생님이 필독서로 해놓으셨을 텐데 이걸 왜 스스로 읽지도 못하느냐. 잘 읽는 건 둘째고 너무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맞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책을 쉽고 재밌게, 그리고 자기 거로 가져갈 수 있는 배경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특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보시면 손해이실걸요. 자, 지식책을 탐독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 일단 이야기책으로 충분히 이야기 구조를 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학년 때까지는 이야기책을 좀 많이 읽혀주세요. 그러면서 서서히 지식책을 읽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과목 또는 그 과목에서도 좋아하는 주제, 흥미있는 책은 누구나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출발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일단 접근하는 것부터 쉽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거, 단계별, 레벨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대부분 지식책에 대한 개념이 없고 배경 지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학년의 책을 갖다 주면 생판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 보고 싶겠죠.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 책과 단절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고학년이건 저학년이건 상관없어요. 낮은 단계부터 출발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엄청 많이 갖고 왔죠. 근데 이거 주제가 하나예요. 뭘까요? 동물. 교과서에 보면 3학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물이거든요. 과학에서. 근데 아이들이 동물 좋아하죠. 동물 고른 애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물 한 권 읽었어요. 내일 식물 읽었어요. 그 다음날 지구온난화 읽었어요. 기억을 할까요? 망각곡선에서 누구나 까먹어요. 이것조차도 반복 독서가 돼야 돼. 저는 이걸 집중독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집중독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희 학원의 문해력 프로그램도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중요 키워드야. 여러분한테만 알려지는 거예요. 이거 대회인데 아셨죠? 자, 예를 들면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책 동물이 이만큼이야. 이게 다 동물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시면 학습하는 거니까 넘버링이 돼 있거든요. 요 중에서도 똑같은 그림책 같은데 난이도가 서서히 올라가. 같은 1, 2학년이 보는 책인데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추인나비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크죠? 글은 적어요. 이러면서 서서히 겨울잠도 나오고
생김새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까지. 이거는 시리즈책이거든요. 동물 시리즈까지 이렇게 글밥이 많아지는 거예요. 분량도 많아졌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 보면 이거는 색등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만 참고하시라고.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건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 왜? 반복 독서니까. 이번에 읽은 거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죠? 그 대신 거기에 반복이 되니까 어렵지 않아서요. 한 자리에서 1시간 안에 4-5권 읽어요. 이것도 독서노트 작성하면 한 2-3권 정도까지 읽어요. 되게 빠르죠? 그럼 문제가 뭐냐? 다음날 또 읽어요. 왜? 아니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2단계. 보통 3, 4학년이 읽는 책들 있죠? 동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글밥이 훨씬 많아졌어요. 두꺼워졌죠? 처음에 이걸 줘보세요. 헐. 아니 그림 많잖아. 소용없어요. 헐 그래 헐. 그러면서 다양한 장르까지 그죠? 포괄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동화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짙은 동물기가 있어요. 이거 앉아서 3권까지 시리즈 3권까지 있거든요. 원래 제가 한 권만 권해주면 2번째, 3번째는 알아서 사달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아예 필독서로 넣었는데 다 읽어요. 1시간 정도 만에 이거 다 읽어요. 그리고 독서노트까지 정리한다라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쉬운 거부터 차례차례. 아이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일단 낮은 단계부터. 이거는 낮은 단계부터 올라가시면서 쭉쭉 올라가시면 저학년인데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줄글책으로 넘어간 아이들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지식책은 배경 지식을 쌓아야 내 거다. 이렇게 말하면 장기 기억 넘어가야 되는데 반복해서 읽고 그러다 보면 공부 자체는 어때요? 훨씬 쉬워지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개념, 인과관계, 특징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 대신 반복해서. 3단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은 3단계는 없어요. 그 대신 책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학도 사회도. 다음에 사회 한번 알려드려볼까요? 사회는 생각보다 애들이 어려워요. 과학은 그래도 애들 친근하죠. 근데 사회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아요.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많고요. 아직은 삶의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내 일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많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집중 독서로 가보세요. 달라져요. 또 하나, 아이들이 엄마 사회 생각보다 재밌다. 이 책 사주면 안 돼. 처음에 빌려왔는데 그런 아이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건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식책을 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첫 번째, 이야기책으로 많이 읽으면서 이야기 구조를 그리고 충분한 독서량을 쌓아라. 두 번째는 흥미있어하는 분야부터 읽혀라. 세 번째는 낮은 수준부터 올라가라. 예를 들면 동물이면 동물 그림책, 거기에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줄글책까지 서서히 반복 독서로 올라가시게 되면 어느새 고학년 책들까지 쭉 섭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벽돌 깨기가 가능한 아이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식책은요, 호흡이 길어야 돼요. 긴 호흡으로 탐독해야만 숙련된 독서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